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는 잘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머의 발표를 맡게 된 기근화라고 합니다. 리포머는 트랜스포머의 연산 복잡도와 메모리 복잡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나온 모델로 2020년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발표를 만들어주는데 성원님, 지연님, 정원님, 그리고 주연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리포머인지, 그래서 리포머가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래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 그리고 리버시블 레지듀어 네트워크와 같은 큼지막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왜 리포머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트랜스포머에 대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식에서 보여진 것 같이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래 하단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아래 하단에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대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면 왼쪽의 결과를 왼쪽에서 어떤 파란색에 대해서 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애니멀이 진하게 칠해졌다는 거는 어텐션 스코어가 높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모델은 이, 어- 이 세대에서 애니멀을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트랜스포머는 어떤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셀프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기존의 RNN 혹은 LSTM, GRU와 같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리고 익스플레이닝 프로블럼을 좀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트 혹은 버트류에 대한 모델이 지금 소타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찍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리포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법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제 어텐션에 대한 에 대한 뎁스가 이제 리 네 피드 포워드 레이어보다 작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이제 어텐션 액티베이션에 대한 어 깊이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청킹이라는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대해서 이 오른쪽 하단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N번씩 반복되는 인코더 레이어가 혹은 디코더 레이어가 N번씩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N번씩 반복하게 될 때 이런 메모리에 대한 것을 연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메모리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는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구조를 리버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랭스, 결국 문자열에 대한 길이가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연산 복잡도 혹은 메모리 복잡도가 L 제곱 비고가 L 제곱이 되게 되는데, 그 위에 대한 부분을 로컬 센시티비 해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쉐어드 커리키 그리고 마스킹에 대한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지금 발표 시간 내에서 커버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큼지막한 것들을 주로 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들에 대한 것이 아키텍처 내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들을 그냥 포인트만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청킹 같은 경우는 피드 포워드 헤드, 그리고 리버시블 레지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아키텍처 전반에 대한 NL 텀, 그리고 로컬 센시티브 해싱 같은 경우는 어텐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순서는 어 우리의 트랜스포머가 결국 인풋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키가 있으면 이 키에 대한 것을 어떤 펑션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버켓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키들이 어떤 펑션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버켓팅이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쓰여지는 것이 해시 펑션입니다. 그 로컬 센시티브 해싱이라는 무엇이냐? 많은 해싱 기법들 그리고 차원초속 기법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고차원의 데이터를 조금 더 적은 차원으로 매핑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싱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조금 더 해시 결과 어떤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위 과정에서 해싱 펑션을 이 중간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어 어떤 스페이스로 매핑시키기 위한 펑션을 min hash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구조에서 로컬 센시티브 해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컬 센시티브 해싱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포인트가의 거리가 비슷하다면 결국 해시 펑션에 대한 결과도 거리가 비슷할 거라는 것이 기본 컨셉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min hash가 h1, h2, h3가 있는데 h1 지금 다 모든 포인트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 B, C, D, E 포인트들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1 기준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스페이스가 0, 1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색 포인트 중에서 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0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는 1에 대한 스페이스로 매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 결과를 오른쪽에서 테이블 구조로 봤을 때 미넷이 00000 그건 1 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H2도 동일하게 0, 1로 나눠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A, B, C, D, E가 모두 다 0에 대한 스페이스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포인트들이 1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넷에 대한 결과가 00000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초록색 H3 같은 경우도 0, 1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A, B, C, D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0에 그리고 2에 2 같은 경우는 1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최종 결과는 버켓의 결과는 A, B, C, D, E 같은 경우는 000이라는 버켓에 속하게 되는 거고 E 같은 경우는 1, 0, 1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면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포머에서 같은 경우는 로컬 센시티브 해싱에서 앵귤러 로컬 센시티브 해싱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도 바운더리를 크게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와 사실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랜덤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먹이게 됩니다. 어 여기 두 개의 이그젬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프리디파인드 된 리전을 나누게 되 미리 나눠 놓고 그리고 버켓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켓팅의 결과가 그러니까 버켓이 같게 되면은 이 포인트들은 비슷하다라는 것이 앵귤러 로컬 시스템이 해싱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미넷이 0, 1, 2 그래서 랜덤 로테이션은 어 랜덤의 각도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서 x, y 그 첫 번째 케이스 xy와 하단의 xy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흰색을 스페이스를 각각 0, 1, 2, 3이라는 스페이스로 나눴을 때 처음에 x, y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 그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첫 번째 x 같은 경우는 0,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3, 두 번째는 둘 다 2,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0, 1에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x, y가 모두 다 첫 번째에서는 0, 두 번째에서는 2, 세 번째에서는 1에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그 로컬 센시티브 해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슷한 아이템들은 해시된 결과도 비슷하다라는 그 로컬 센시티브한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 버켓팅 과정에서 이 버켓의 결과가 비슷한 것들은 다르고, 비슷한 애 아 비 아 다른 애들은 버켓팅 결과가 다르고, 비슷한 것들은 버켓팅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포머에서는 이런 랜덤 로테이션을 대해서 마이너스 각도에 대해서까지 로테이션 한 다음에 컨캐네이트를 하고, 그리고 아그메스 취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리포머에서 그냥 트랜스포머 돌릴 것이지 왜 굳이 이런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시퀀스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메모리 복잡도와 연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에서 결국에는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만약 시퀀스 랭스가 늘어나게 되면은 빅 O가 L 조ገብ이 되는데, 사실 이 리포머에서는 이 크게 그 연산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프트맥스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그램에서만 봐도 2 세대에서 포인트를 가졌을 때 어텐션 스코어가 있는 애들은 더 애니멀, 스트리트, 잇, 그 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0 입니다. 그러면은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결국 노멀라이즈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에 대한 값인데, 결국에는 이 0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그 리포머의 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로컬 센시티브 해시링을 통해서 더 애니멀 스트리트 이점에 대한 것을 그냥 처음에 버켓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 버켓 내에서만 어텐션을 하겠다는 것이 리포머의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입니다. 그럼 실제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셀프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냥 쿼리와 키가 있으면 그냥 놔두고, 두 번째 이제 버켓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것들은 묶이게 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 과정으로 소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쿼리하고 키하고 같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위에 대한 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순환도로 봤을 때 어떤 시퀀스가 있으면 버켓팅을 통해서 버켓을 나누게 되고, 그 소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아그네스가 채워졌기 때문에 뭐 0000, 뭐 1111, 222, 3333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청크를 함으로써 어 그 0인 애들 그리고 뭐 1 애들도 뭐 4 개씩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만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 뭐 그 프리비어스 청크에 대해서 룩업을 하여 어텐션을 먹이게 됩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슷한 아이템들끼리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다라는 것이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네. 8페이지에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그 그림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파란색 영역이 0, 하얀색 영역이 3, 그 빨간색 영역이 2, 노란색 영역이 1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위의 사진에서 X를 돌렸을 때 왜 0이 되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아, 흰색 네. 영역이 있어서 3 일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0.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여기가 0 인데 제가 네. 순서를 바꿔 놨네요. 아. 아 그래서 네네. 네, 네, 죄송해요. 여기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0 이고 여기가 3 입니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여기가 0 그리고 뭐 3, 2, 1 인데 제가 잘못 했는데 결국은 이 로테이션에 대한 것의 그 결과가 스페이스 0 그리고 3 으로 매핑되는 것이 앵귤러 로컬 센시티브 해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결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묶이기 위한 그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통해서 텐션을 보이게 되는데 어 이제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는 비슷한 애들도 결국에 다른 버켓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은 멀티 라운드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해시 펑션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에 대해서 여기 그 수식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유니언한 셋에 대해서 그 어텐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그 비슷한 아이템들이 뭐 다른 혹여나 한 번은 다른 버킷에 빠졌을지언정 다른 해시 툴을 통해서 만약 정말로 비슷한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같은 버킷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멀티 라운드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은 비슷한 아이템들이 다른 버킷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새로운 해시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들은 라운드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시 개수에 따라서 그 실제 풀 어텐션과 어 그 멀티 라운드 어텐션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냥 단순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성능 측정이었는데 다음 것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인풋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어텐션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로컬 센시티브 해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 어 그 경우에 이제 로컬 센시티브 해싱 같은 경우에 라운드를 한 번만 한다면 프로텐션에 비해서 52.5% 지만 결국에는 멀티 라운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어느 정도 프로텐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의 해시의 개수에 대한 비교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스 렌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산 복잡도 혹은 메모리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위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 스텝마다 연산하게 되는 세컨즈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프로텐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렇게 좀 약간 구르부정하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어쨌든 늘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 같은 경우에 결국 올라가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시퀀스 렌스가 1024로 하고 배치 사이즈 32로 하거나 혹은 시퀀스 렌스가 뭐 32,768로 하거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리버시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버시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결국
리버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대한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트랜스포머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메모리 앤 코스트가 트랜스포머가 딥어할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질수록 메모리 코스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백프로퍼게이션 계산 시 이제 딥어한 것을 다 액티베이션도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빅 모델 기준으로 잠시 메모리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배치 사이즈를 1로 잡아도 dim 오브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의 차원, 그리고 피드 포워드에 대한 차원,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길이를 곱한다면은 결국엔 배치 사이즈 1로 한다고 하더라도 64,000 곱하기 16 곱하기 4,000 곱하기 그리고 플로트 32 그 4비트를 해서 4를 곱하면은 거의 16기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어 저희가 많이 돌려봤을 때 마주치는 아로 메모리를 뜰 가능성이 높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넘버 오브 레이어를 줄이게 된다면은, 혹 이 16으로 나누게 된다면 결국은 동일한 아키텍처라고 하더라도 레이어가 그 레이어의 차원이 64,000으로 하고 피드 포워드의 차원을 4,000으로 하더라도 1기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버시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리버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잠시 백프로포게이션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포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식에서 다 알다시피 체인으로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메모리 그 연산을 그 백프로포게이션 연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스토어를 세이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백프로게이션 연산 시 계속해서 메모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지금 그래서 여기 n이 곱해져 있지만 이게 삭제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 둘, 세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 배만큼 이제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n텀에 대해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서블 스트럭처에서는 두 가지의 그 레지듀얼 펑션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리버서블 펑션 결국 레지듀얼 펑션이 fg라고 했을 때 포워드와 백워드 할 때 어 결론적으로 단순히 거꾸로 하면 된다라는 게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단지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x1, x2로 했을 때 f라는 것을 거쳐서 x2를 곱하고 x1을 더하면 y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y2 같은 경우도 x1을 뭐였지? 예, x2와 그리고 g1을 더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포워드 연산은 이렇게 되는데 백워드 연산에서는 역으로 한다는 겁니다. x2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y2에 대해서 g를 빼는 거죠. 그리고 x1에 대한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y1에 대해서 f를 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연산을 했을 때 메모리에 다 올리던 것을 연산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당연히 리버서블한 펑셔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브 샘플링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CNN 아키텍처에서 예를 들어 스트라이더를 2로 한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인풋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인 정보를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 도입하기 힘든 펑션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리버서블 트랜스포머에서 쓰이는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는 리버서블한 펑션이기 때문에 위 아키텍처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x1을
나누고 x1과 x2가 있다면 어텐션이라는 걸 먼저 거치고 그리고 이 feed forward는 x2와 이 y1 그 어텐션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 y2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과정이 백프로포게이션 연산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 메모리에 다 올리던 거를 연산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NL 턴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기가에서만큼 사용하던 메모리를 16만큼 나눠줘서 거의 1기가만큼의 메모리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청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피드 포워드 레이어에서 인풋에 대한 것에 대한 고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시퀀스 어떤 인풋에 대해서는 결국은 포지션에 대해서 결국 독립적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인풋들을 다 나눠 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이 청킹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까 전에 결국 구했던 feed forward에 대한 연산을 Y2로 한다면 이 Y2에 대한 것을 나눠서 인풋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갖고 이 위에 대한 부분도 위에 대한 부분 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킹을 통해서 구해지게 되는 feed forward 레이어 같은 경우는 물론 패러럴하게 구할 수도 있지만 위 청크를 한 번씩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연산을 축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0 그리고 4000 이렇게 되는데 위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리포머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